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 오늘 오후부터 흐려져 내일 새벽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가 28도, 울진은 23도에 머물겠고요. 영덕과 포항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단계에 머물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고요.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영덕 26도,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중부 해상에는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 2m,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와 주요 시군은 새 정부 정책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 연결할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아 지역 소외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경상북도가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7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대응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정책의 큰 틀이 변하자 포항시도 대통령 공약을 분석하고 국별로 실행 계획을 보고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그 정책이라든가 사업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할 일은 태산인데 새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경북 국회의원 13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도의원 60명 가운데도 자유한국당이 56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2명뿐입니다. 자치단체장마저 국회의원과 같은 당이다 보니 다른 당과 소통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새 정부 도내 공약 7개 가운데 경상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경북은 특정 정당의 또 국회의원들께서 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야당과 협조나 또 경북 공약들에 대해서 소통 창구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권력 지형은 변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는 만큼 지역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 정치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부터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새로운 정책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 우리 그 전문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성장할 때 정권 교체에 따른 지역 소외의 우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수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운하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 중 유원지 구역 9만 6천여 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주택 재개발 구역 49만여 제곱미터를 모두 해제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운하 주변 송도와 해도 등 4개 구역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 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등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9년 2월부터 주택 신증축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됐지만 재개발을 통해 낙후 지역을 변모시키겠다는 포항시의 의도는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일선시군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축산농가에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경북 지역이 전체의 25%가량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뤄져온 어류 양식 방류 사업에 변화가 시도됩니다. 앞으로는 동해 특산 어종 중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품종을 새로 개발해 침체된 양식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숫대야에 담겨지지 않을 만큼 큰 대문어가 벽에 붙은 채 산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년 전 인공 부화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생존율을 높여 바다에 방류하는 과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남해 참문어보다 10배 크고 가격도 킬로그램당 4만 원 선으로 높은 고급 어종입니다. 육상 양식의 주 대상 품종인 강도다리를 대체할 쥐노래미도 시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연안 특산 어종인 왕전복도 이곳에서 증식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13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류에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돼서 동해안에서만 서식하는 세 줄 볼락. 모래가 발달한 동해안에서 30여 종이나 서식하는 가자미류는 이전까지는 양식장에서 보지 못했던 어종입니다. 동해안에 적합한 가자미류를 대량 생산해서 그중에서도 줄가자미, 이시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생산해서 방류를 하면은 어업인이 소득이 좀 높아지고 해양 환경이 변한 만큼 어업인들도 바뀐 환경에 적합한 양식 어종을 찾고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백사장이 있어서 계량 조개 쪽으로도 신경이 많이 쓰면서 우리 여기 관계기관에 수산연구소 쪽으로 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동해안 특성에 맞는 10개 어종 3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도의원들이 최근에 열린 5월 임시회를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중금속 오염 등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부위원장은 일반 교실보다 수업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부터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포항 출신 김희수 도의원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학교부터 우레탄 트럭 교체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올 8월 말까지 교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오늘 2018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25개 읍면동에도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환경의 날에 제조업체, 수송업체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을 지난해 111곳에서 올해는 5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안심기관은 어린이집 322곳, 유치원 122곳, 초등학교 66곳입니다. 이들 기관은 경북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보건 보육교사들에게 실습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처토록 하고 알레르기 질환별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해안은 냉수대가 발생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덕분에 오히려 잘 잡히는 고기도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인 아귀가 그 주인공인데요. 올해 사상 유례 없는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요즘 포항 죽도 시장의 명물은 단연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아귀입니다. 난전마다 아귀가 수북히 쌓여 있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아귀 어획량이 급증해 위판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어획량은 572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아귀가 사상 유례 없는 풍어를 이루면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흡족한 표정입니다. 아구가 지금 많이 나고 예, 가격도 헐고 예, 맛있고 예. 엄청 싸고 좋아요. 싱싱하고요. 큰 건 4마리 10,000원이. 올해 아귀 어획량이 급증한 건 뜻밖에도 양식업과 바다 조업에는 피해를 주는 냉수대 때문입니다. 냉수대가 예년보다 일찍 울진 연안의 발생에 지속되면서 아귀가 포항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또 해저에 서식하는 아귀가 냉수대로 인해 물 위로 떠올라 조업이 쉬워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아귀가 엄청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도 예년에 비해 이만큼 잡히는 건 처음이라 하고 현재도 우리 입한 양도 한 10배, 예년에 비해 한 10배 정도 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철 동해안의 불청객인 냉수대가 아귀잡이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전시가 어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시설안전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협약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연중 환경방사선 측정값과 방패물 보관량, 관리 계획 등을 공개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도 현장을 직접 확인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협약은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해온 원자력시설 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경북도 교육청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5.18 체험학습, 학생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은 의견 없음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 외에 불참 의사를 밝힌 곳은 교육감이 구속돼 공석인 인천교육청 한 곳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에서도 중국의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대중국 통상 분야, 지방 외교 현안이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 움직임이 통상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30건에 달하던 경상북도의 중국 수출 기업 피해 신고가 5월 들어서부터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중국 수출 관련 어떤 기업들의 피해 상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특히 대금 결제라든지 통관 지연 절차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의 한 업체는 협상조차 중단됐던 중국 바이어와 며칠 전 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주소가 성주인 거를 원래 알았는데 되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말이 바뀌더라고요. 계약서 작성했고 도장 찍고. 지방 외교 쪽도 보복 해제 신호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사무국을 맡고 있어 추천권을 가진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 사무총장 임명이 의장 단체인 중국 후난성의 반대로 무기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바로 승인이 난 겁니다. 신정부의 중국 특사 파견에 이어 7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광 쪽도 중국의 한한령이 머지않아 풀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기존의 중국과 네트워크를 갖다 가지고 있었던 걸 다시 복원하고 그것이 풀렸을 경우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팸 투어, 홍보 설명회. 경상북도는 중단됐던 중국 관광단 팸 투어 현지 홍보 설명회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북도로서는 중국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면서.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불고 있는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오는 30일부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 유출 사실이 입증돼야 가능하며 행자부는 이 경우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에서 9개월 정도 뒤 주민번호 뒷 6자리를 변경해줍니다. 주민번호 개정으로 인한 운전면허 등의 개정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도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텍스와 관할 시군구청 세금 관련 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고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자동 납부가 적용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오랫동안 독식하다시피 한 대구 경북 민심이 대선을 거치며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치적 색채가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보수 정당 대선 후보가 대구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은 이번 19대가 사상 처음입니다. 보수 일색이던 지역 민심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지난번 총선 때도 야당 출신 인사들이 몇 분 당선이 되었고요. 대구 경북의 정치가 다양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의 오랜 독식에 따른 염증에다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민심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개혁적 조치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섞인 다양화된 정치적 색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다양성이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정치적 색채보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성격이 강하고 특정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지역 활동이 미미한 데다 출마 후보군도 부족해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얼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느냐, 열린 통치를 하느냐가 한 가지 변수이고요. 현재 정당 체제를 얼만큼 길게 갖고 가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뚜렷해진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보수 정당이 독식해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정당들의 과제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시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경주 읍성구와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에서 문화관광 분야 현장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은 문화관광 국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2,600억 원을 투자해 2천만 관광객 지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천년고도 신라문화유산 복원에 집중해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 사업에 1,009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월정교와 경주 읍성 복원, 제2동궁원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가 28도, 울진은 23도에 머물겠고요. 영덕과 포항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단계에 머물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고요. 날은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영덕 26도, 경주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퐁 MBC 뉴스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